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먼저이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밀 분석, 부동산 MRI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부동산 건강을 책임지실 주치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드경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영 소장입니다. 각종 부동산 이슈들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주는 시간,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쉽고 재밌게 부동산 시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 그대로 MRI처럼 정밀 진단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만나볼 부동산 MRI 응급 환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응급 환자는 바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대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인들도 좀 들썩들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기준금리 인하,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언론이라든지 뉴스, 신문 등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릴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올릴 거라고 말만 꺼내도 막 뉴스가 크게 돼요. 그런데 도대체 금리가 어떻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이러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7월 18일이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췄습니다. 사실은 17년 11월 30일, 6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이제 기조로 돌아서서 언론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불과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다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거라는 의견도 많고 저 역시 주치의 선생님이 아니고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주치의 선생님? 제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NC님의 생각 한번 좀 묻고 싶어요. NC님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건 호재인 것 같으신가요? 악재인 것 같으신가요? 저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왠지 좀 테스트를 받는 느낌? 답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악재인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은 대출이자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악재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뒤에 도표를 보시면 알게 되는 것처럼 다들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 부담 때문에 더 빨리 팔아야겠다. 그리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들 일차원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7년도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나요? 올라갔나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폭등하지 않았나요? 네, 진짜 2018년도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갔었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한번 정답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기준금리랑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기준금리랑 부동산 가격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틀린 정보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과 금리 완에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건데 이게 금리가 그럼 어떤 건지 성격을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금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통화주의자로서 금리가 모든 경제 상황을 결정한다라고도 얘기할 정도 금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케인즈 학파라든지 다른 학파들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절대적인 비중이 높고 낮을 수는 있지만 금리가 경제의 핵심 축임에는 아무도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금리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올리고 낮추고 아무렇게나 결정할까요? 쉽게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좀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어디서 결정하죠?
한국은행이죠?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거시경제 지표들을 모아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이렇게 올리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참고하면 좋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는데요. 테일러 준칙 같은 경우는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금리가 딱딱딱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준해 가지고 움직이는 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테일러 준칙은 뭐냐? 간단하게 보면 명목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갭과 GDP 갭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안 좋다라고들 얘기하지만 반대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경제는 더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되게 중요한데요. 역시 경제도 똑같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안 좋겠지만 경제가 오히려 과열돼 있다라고 하면 정말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절해 주는 게 바로 금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금리를 단순히 부동산 가격 잡겠다라고 결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부동산 가격과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랑의 상관관계는 사실상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동산 가격과 금리와는 상관관계가 없고요. 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갭과 GDP 갭, 즉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제의 한 분야인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기준금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경기 후행 지표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대금리가 높아짐에 인해서 뭐 소비라든지 투자가 위축되게 되고요. 경기가 후퇴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에 가장 앞서서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원인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높고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것이죠. 즉 기준금리 자체는 경기 상황이 먼저 발생하고 그 뒤에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네, MC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과 기준금리 간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과 기준금리 간의 15년간의 통계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런가요? 저 그렇다면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부동산도 따라서 오르는 건가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보통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왜 올라갔냐는 거는 통계를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게 인플레이션율이 높았던 시기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시기라는 게 부동산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상호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랑 부동산 가격만 놓고 합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높았었던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높았었다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인데요. 이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 기준금리가 무려 7차례나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다가 지금의 1%대 기준금리와 달리 그때는 5%가 넘는 높은 기준금리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래프를 보니까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금리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경기가 높아서 금리를 높였고 또 경기가 좋으니까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와 같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높은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런 거와 같이 사실상 기준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과관계가 역전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시기 때 기준금리도 따라서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기준금리는 경기 후행지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원칙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경제 후행지표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큰 거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 금리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인가요? 그래서 악재인가요?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금리랑 부동산 가격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열심히 하긴 맞아요. 했는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악재는 아니잖아요. 호재죠. 그러면 왜 호재인가를 얘기하면 제가 가장 처음에 MC님한테 질문 드렸었던 거 기준금리가 낮아졌을 때 이걸 호재라고 받아들이신다고 했나요? 네, 맞아요. 저는 호재라고 답변을 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악재, 떨어지면 호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진 이 현 상황,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지표상으로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조치희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 또 더욱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금리에 따라 투자 심리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 소식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치희 선생님께서 금리에 대해서 정말 MRI 같은 꼼꼼한 진단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도 금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